여기 화면에 여기까지 나와? 네, 이거 딱 거기까지. 딱 나와? 여기 나오지? 네. 여기도 나오지? 이라고 그. 자, 여러분들 정적분의 활용 파트를 할 거야. 실질적으로 오늘 수업 대신 앞부분을 좀 복습을 할까 생각도 했거든. 여러분들 이제 정적분 활용은 올 11월, 12월 달 그때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좀 많이 남은 시간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 수트를 안 하면 또다시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연산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 근데 여러분들 정적분은 할만했지? 부정적분과 정적분은 할만하지 않았어? 수트에서 제일 쉬운 부분인데 아니었어? 그럼 안 돼. 근데 실질적으로 정적분이 여러분들 적분 파트에서 하는 적분치고는 제일 쉬운 챕터를 한 거고, 근데 너무 쉬운 것만 있자니 조금은 학교 시험에서 시험 보기가 힘들겠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가 여기 파트인데, 즉 도함수의 활용부터 또는 도함수부터 일부 학교마다 틀리겠지만 뭐 대부분 도함수나 도함수의 활용부터 정적분 활용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근데 이제 정적분 파트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정적분 활용 문제를 어렵게 내. 정적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부정적분과 정적분 활용 보면은 부정적분과 정적분은 그래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면 정적분, 적분 파트에서는 이 정적분의 활용이 학교 시험에서는 어렵게 나온다는 거.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문과생들은 이 정적분의 활용이 모의고사 4점짜리 심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과 애들은 어차피 여기까지밖에 안 배우잖아. 수투까지밖에. 이과생들이 이제 미적분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수원 수투에서 가장 어렵게 내는 파트가 이 정적분의 활용 파트다. 적분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는 거. 수원에서는 어렵게 내는 부분이 되게 많아. 삼각함수 파트도 어렵게 낼 수가 있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도 어렵게 낼 수가 있고, 수열 파트에서도 어렵게 낼 수가 있는데, 이 수투 파트에서는 함수의 극한 외에는 어렵게 낼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도함수 파트 물론 이용하는 문제도 어렵게 낼 수 있지만 제일 심한 문제는 어디에서 나온다? 정적분의 활용에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 파트가 여러분들이 뭔가를 알면은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시간차가 적분 파트하고 도함수 파트는 여러분들 일반적인 교과서 내용으로 문제를 푸는 거와 학원에서 배운 약간 편법이라고 하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푸는 거에 시간차가 되게 많이 벌어져. 그러니까 조금은 외워야 될 게 하나가 나와. 여기에서 이거를 외우면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차가 벌어지거든.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 선생님 오늘 그거 우리의 오늘의 목적은 그 부분이야. 오늘의 목적은 그 공식을 외우는 거. 근데 공식이 되게 길고 복잡하면 못 외우겠지. 그치? 근데 공식은 되게 간단해. 근데 그거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이용해야 돼. 그냥 무턱대고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알겠지? 자, 여러분들 우리 정적분이라는 건 선생님이 얘기했죠. 기하학적 의미로는 x축과 그래프 사이의 넓이를 우리는 정적분이라고 해. 근데 정적분 값에는 음수값도 있고 양수값도 있어요. 그럼 조금 말이 앞뒤가 맞지 않지? 왜? 넓이라고 하면 무조건 양수값만 존재해야 되잖아. 근데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는 넓이라고 하면서 음수값도 존재한대. 앞뒤가 좀 안 맞죠? 그 부분은 어떤 것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x축보다 위에 그려지느냐 x축보다 아래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크기, 즉 값은 음수값과 양수값 두 개로 나온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 임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x축이 있고 우리는 y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디부터 a부터 어디까지 b까지 이 부분의 값을 계산해 보자는 거야. 정적분 값. 그럼 선생님이 이거 어떤 개념이라고 했어? 사각형으로 만든다고 했죠. 얘를 A, B라는 크기를 몇 등분? 2등분 하는 거지. 2등분해서 뭐를 만들고 사각형을 만들고 또 사각형을 만들었어. 근데 분명히 선생님 얘기했잖아. 밑변은
2등분 한다고. 그럼 전체 길이는 b-a를 b-a는 무조건 무슨 값만 나와? 양수값만 나오겠지. 얘가 여기에 있던 큰 값에서 작은 값 빼면 무조건 무슨 값만 나와? 양수값만 나와. 즉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돼야 되는데 가로는 b-a를 몇 등분? 한없이 잘게 쪼갠다고 했죠. 그치? n등분 하니까 얘 값은 무조건 무슨 값만 나와? 양수값만 나와. 그럼 얘가 가로가 되는 거고, 그럼 우리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세로가 필요해. 근데 이 세로는 얘 x좌표를 넣어서 나온 무슨 값? 함수값을 쓴다는 거야. 즉 y는 fx라고 했을 때 얘 값을 선생님이 임의적으로 k라고 그냥 우선 놓게. 왜냐면 우리가 구분구조법을 배우는 건 아니니까. 자, 세로는 무엇이 된다? fk를 세로라고 하자는 거야. 근데 봤더니 fk라는 건 무엇이에요? x를 넣어서 나온 y좌표 값이지. 근데 y좌표 값은 x축 위에 있으면 양수값이지만 x축 아래에 있으면 무슨 값이야? 음수값이 돼. 즉 얘가 양수면 둘이 곱해서 양수값이 나오지만 얘가 음수면 두 개 곱하면 무슨 값이 나와? 음수값이 나와. 그래서 정적분값은 무슨 값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야? 음수값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야. 그런데 넓이를 구하라면은 자 다른 그래프 하나를 또다시 이용을 해보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여기가 무슨 값? A 값이 되는 거고 여기가 무슨 값? B 값이다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얘가 y는 fx라고 한다면 여기에 칸을 나누어 준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넓이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얘의 좌표를 k라고 한다면 가로는 어차피 n분의 b-a가 되고 세로는 fk가 돼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fk가 무슨 값? 음수값이 나오잖아. 그럼 정적분값은 무슨 값으로 표현이 된다? 음수값으로 표현이 된다. 근데 넓이를 구하려면 음수값을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넓이를 구하려면 얘를 무슨 값으로 바꿔야 돼요? 양수값으로 바꿔야 되지. 그치? 그래서 넓이 값을 계산할 때는 무엇을 붙여준다? 절대값을 붙여주게 된다. 넓이를 계산할 때는 함수값이 음수 나오면 무슨 값? 양수값으로 바꿔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만약에 문제가 정적분값을 계산하래. 그러면 위엔지 아래인지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어. 하지만 넓이를 구하래. 그럼 뭐를 신경 써야 돼?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는지 x축 아래에 있는지를 분간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으면 무슨 값?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야. 이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으면은 크게 어려울 건 없어. 정적분의 활용은 다 이것을 조심해서 푸시면 되는 거야. 자, 이것만 정적분해서 이용하면 되는데 매번 이거를 계산하자니 너무 귀찮은 거지. 그래서 조금은 편법이 나오고 편법. 뭐 모든 책이 다 실려 있으니까 굳이 편법이다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재미난 거는 교과서에서는 안 실려 있는데 문제집엔 다 실려 있지. 근데 교과서에서도 일부 3개 종류의 교과서에서는 실려 있어. 일부 교과에서는 안 실려 있을 뿐이고.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자라는 거야. 알겠니? 이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 212페이지 보고 213페이지 보면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우리는 그거 뭐 별도로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자, 여러분들한테 다음의 그래프를 주어졌어. 어떤 그래프인지 모르지만 이런 그래프. 얘가 y는 fx 그래프. 어떤 그래프인지 모르지만 이런 그래프도 주어졌어. 얘가 y는 gx라는 그래프. 자, 두 그래프에 a부터 b까지의 무엇을 구하래? 두 그래프 사이의 크기를 구하래. 넓이를 구하래.
그럼 너희들은 뻔히 알겠지. 자, 우리는 이 부분의 넓이를 S1이라고 해보자. 그럼 S1 값은 뭐가 돼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dx를 계산하면 되네. 그쵸? 그 다음에 파란색, 즉 이 그래프에 대한, 즉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 얘 fx dx의 크기는 S1과 S2를 합한 값이죠. 얘를 S2라고 한다. 이 부분만. 왜? 우리는 X축과 그래프 사이의 전체적인 면적이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S2라는 건 얘에서 얘, 즉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에서 뭐를 빼주면 된다? A부터 B까지 gx dx를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럼 S2 부분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를 계산하면 돼? 어차피 적분값의 범위가 같잖아요. 적분을 취해준 다음에 빼나, 뺀 다음에 적분 취하나, 결과는 어떻다? 같다. 그래서 뭐로 계산한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gx 뺀 식에 무엇을 취해주면 돼? 적분을 취해줘도 가지면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선생님 지금 fx가 위에 있는 거고 gx가 밑에 있잖아. 그래서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를 빼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알겠니?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수 없는 건 뭐가 그래프 모양이 어떤지를 확인해야 돼. 그런데 이런 그래프만 내자니 아이들이 너무 쉽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야? 너희들이 계산을 복잡하게 하게끔 어떤 그래프들이 제일 많이 주어진다? 제일 많이 주어지는 건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y는 fx 그래프고 y는 gx 그래프다. 그래놓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가 a고 여기가 그래서 좀 편안하게 b라고 하죠. 그리고 요거의 값은 C값이 되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봐도 우리가 구하고 싶은 부분은 요 부분들의 크기를 구하라는 거. 그때 선생님 뭐라고 했어? 두 그래프 사이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빼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뭐야? fx 그래프를 얘라고 한다면 얘면은 어떤 때는 fx 그래프가 위에 있고 어떤 때는 gx의 그래프가 위에 있는 거잖아. 그럼 얘네 두 그래프의 사이를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 인테그랄 a부터 c까지는 누가 위에 있다? fx가 위에 있으니까 fx-gx의 dx를 계산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c부터 b까지는 누가 위에 있어? gx가 위에 있으니까 gx에서 뭐를? fx를 빼주면 된다는 거지. 어떤 건지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뭐가 중요해? 그래프의 개형이 중요해. 넓이 구할 때. 왜? 누가 위에 있는지 누가 아래에 있는지, 어디부터 위아래가 바뀌는지, 그걸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계산인 거야. 그 계산을 빼면 그냥 뭐 하면 돼? 정적분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야? 방정식의 풀이를 해야 되는 거지. 방정식의 풀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방정식이라는 거 여러분들 무궁무진하잖아. 인수분해를 통해서 근을 구할 수도 있고, 무엇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도 근을 구할 수도 있고, 조립제법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다 써먹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수투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절대로 놔서는 안 되는 게 뭐야? 수상. 수상의 연산법칙. 수상의 맨 앞 챕터 있잖아. 거기 챕터를 계속 반복해줘야 된다. 이때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차, 4차, 5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나 또는 근을 구하는 방법, 근을 활용하는 방법을 못한다면 정적분해 활용 문제는 틀릴 확률이 크다라는 거. 그 부분만 조심해 주면 돼.
알겠지? 정적분의 활용은 정적분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뭐 그래프의 개형하기 위해서는 미분계수도 필요하지. 그 다음에 다함함수의 연산, 수상내용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걸 이용해서 푸는 건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215페이지는 안 나와. 옛날에는 그래도 변형 문제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나왔었는데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간혹가다 학교에서 프린트물을 대체해서 이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선생님들은 반드시 시험에 그 문제가 나온다는 것 뿐이야. 근데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야 되는 건 함수를 y는 ft라고 하던 y는 fx라고 하던 상관없지. 그치? 그냥 그 기준을 우리는 문자를 x라고 놓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 뿐이야. 즉 xy만 바꿔주면 된다는 거지.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를 가르쳐 줄 거예요. 무엇을 할 거냐면은 제일 많이 이용되는 공식인데 알면 편하고 모르면 시간 잡아먹는 문제. 어떤 건지 하나를 보여줄게. 앞에를 보면 돼. 그 공식을 외우면 진짜 치사하다 이 생각이 들 거예요. 알면은 진짜 한 줄이면 답 나오고, 모르면 칠판 절반을 써야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보면은 y는 fx라는 식이 주어졌는데 얘가 2차 함수야.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물론 2차 함수일 때 3차 함수일 때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긴 하지만, 자,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2차 함수 우선은 a가 양수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양수이든 음수이든 상관은 없어. 음수일 때를 할까 그러면? 양수일 때로 하자. 알겠지? a가 양수라고 하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 아래로 볼록이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 얘가 이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당연히 x축과 만나는 부분이 존재하겠지. 두 점에서 안 만나면 x축과 그래프 사이의 넓이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해. 알겠지? 2차 함수와 x축과의 넓이를 구하려면 무조건 그 정적분 값은 판별식 값은 0보다 커. 그럼 얘 값을 x축과 만나는 값을 알파, x축과 만나는 값을 베타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계산해라?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를 계산하라는 거야. 얘를 계산하래. 그러면 결론 먼저 얘기하자. 선생님 저는 그 과정 외우기 힘들어요. 과정 외울 필요 없어. 우리는 뭐만? 공식이라는 건 결론만 이용하는 거지. 그렇잖아. 핸드폰 만드는 거 어려워. 그럼 만드는 건 만들 줄 아는 사람한테 맡기고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 쓰기만 하면 되잖아. 누군가 새로 만들어내면 우리는 그걸 뭐 하면 돼? 쓰기만 하면 돼. 마찬가지로 공식이라는 건 뭐 어떻게 유도되는지 그것까지 이해하고 풀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풀이에서는 그 풀이 과정을 쓴다 안 쓴다? 공식이라는 건 안 쓰잖아. 그냥 식의 숫자만 대입해서 답을 찾는 거잖아. 그래서 결론 먼저 얘기하면 얘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으로 답이 나온다. 너희들이 외워야 될 공식인 거지. 이 공식을 못 외웠다.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지금부터 보여줄게. 너희들이 외워야 될 공식이야. A라는 건 뭐야? 2차항의 개수지. 양수든 음수든 선생님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 왜? 절대값 취할 거니까. 그치? 그럼 왜 얘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 자, fx는 두근이 뭐라고 했어? 알파와 베타라고 했으니까 얘는 근과 계수의 인수정리에 의해서 x-알파, x-베타라고도 쓸 수 있겠죠. 그치? 이거는 충분히 유추가 되지. 그럼 우리는 보자. 우리가 구할 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라는 식인데, 근데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무조건 무슨 값이 나와야 된다고 했지? 양수값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죠. 그치? 그러므로 무슨 값이야? fx의 그래프가 양수 부분일 수도 있고 음수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을 취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절대값의 a의 x-알파,
x 마이너스 베타 dx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자, x에 관해서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a는 x와 상관없는 문자니까 어떻게 앞으로 빼낼 수 있어. 즉 절대값 a에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절대값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dx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즉 요거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얘처럼 그려지는 거지. 왜? 최고창 계수가 1이니까. 이해됐어? 근데 얘를 봤더니 그래프가 x축 어디에 있어요? 아래에 있죠. 그럼 함수값이 양수값 나와, 음수값 나와? 이거 함수값 나오면 음수값 나오잖아. 그럼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지. 그러므로 얘는 절대값 a에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괄호 안의 식이 음수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절대값이 없어진다. 절대값 없어요. 우리 문제를 푸니까. 자, 그럼 이제 얘 계산하는 거야. 절대값 a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에 알파 플러스 베타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dx가 되겠지. 맞죠? 자, 얘가 되는 거고 적분하자. 절대값 a 곱하기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x의 세제곱 플러스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다.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다. 베타 넣고 알파 넣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왜? 이거 앞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 더 써야 되는데 그거 더 쓰면 찰 것 같아. 이거 정리는 안 해도 되겠지. 어떻게 하는 건지 알잖아. 베타 넣은 거에서 알파 넣은 거 빼주면 되잖아. 해줘? 그냥 한 명이라도 끄떡이면 할 거야. 안 해줘도 되겠지. 얘를 정리하시면 뭐가 된다? 요게 나온다. 그럼 얘가 선생님 그냥 요거에서 2차에서만 얘가 통하면 굳이 이거 외워야 돼요? 아니, 어디에서도 통한다라고 할 수 있어? 다음 그래프, 즉 y는 fx라는 2차 함수와 y는 gx라는 1차 함수가 주어져도 어떻게? 똑같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면 이 경우도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gx 마이너스 fx dx도 무엇이 된다?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으로 나온다. 어떤 경우도 이런 경우도 똑같다. 즉 빼서 두 함수를 빼서 2차 함수가 되면 다 쟀을 수 있다는 거야. 얘가 y는 fx고 얘가 y는 gx야. 그러면 인테그랄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면 똑같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gx 마이너스 fx dx를 해도 어차피 얘 연산해도 몇 차씩 나와? 2차 아니면 1차 나오겠지. 1차면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고 얘를 연산했더니 2차식이 나와. 우리가 원하는 건 절대값 안의 함수가 어떤 연산을 했더니 2차식이 나오면 다 뭐를 쓸 수 있다는 거야? 얘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야. 3차 함수 나오고 3차 함수 나왔어. 근데 얘를 뺐더니 뭐가 나와? 2차 함수가 나와. 그럼 뭐 쓸 수 있다는 거야? 얘 쓸 수 있다는 거야. 알겠니? 물론 그 중에 조금 더 변형된 거는 또 다른 식. 뭐 12분의 절대값 a의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인 식도 있긴 하지만 그건 뒤에서 유형 나올 거야 아마. 접선인 경우 있거든. 3차 직선이 접선인 경우는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있어. 그건 그때 가서 하나 배우고 그건 특이한 케이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2차 나온다. 그럼 뭐다? 얘 최고차의 계수가 a라면 마찬가지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식이 얘면은 2차면 구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217조 206번을 볼까요? 206번에 2, 4번을 보자. 217쪽을 봅시다. 자, 예를 봐주시면은 자, 다음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럼 여러분들 얘는 무엇이야? 그래프 그리라니까 얘는 x-4, x 플러스 2라는 식이 되죠. 즉 최고창 양수니까 어떤 그래프?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X축과 만나는 값이 무슨 값? 하나는 마이너스 2값, 또 다른 하나는 4값. 너희들이 공식을 외우고 있어. 그럼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주어진 식을 y는 fx라고 한다면 그냥 쓰자. 주어진 식을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에 dx. 우린 넓이 구하라니까 얘 무슨 값? 절대값을 계산해야 되는 거지. 이걸 계산하려면 나는 공식 알고 있어. 6분의 절대값 1 곱하기 4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에 세제곱을 하면 된다. 그러면 얼마다? 6분의 6의 세제곱. 그래서 얼마? 36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지. 이게 공식을 외웠을 때고, 아까 전에 알려준 공식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거에서 요거 뺀 거에 세제곱. 근데 얘를 안 외웠다. 그럼 계산해야 되지. 얘 계산해야 되니까 음수값이니까 뭐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 dx를 계산해줘.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에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4의 세제곱이니까 14에 64 플러스 4 46 플러스 48 32에서 빼준다. 마이너스 2 넣어주면 3분의 8 플러스 4 마이너스 16만까지. 그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72 플러스 48 얘는 마이너스 10이니까 60이 되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 3일은 3, 3, 2, 6 24 플러스 60이니까 얼마? 36이라는 답이 나오겠지. 자, 이거를 이렇게 풀어서 할래? 아니면 공식으로 풀래? 기본 문제에서도 벌써 풀이하는데 시간차가 벌어지죠? 그럼 얘가 숫자가 더 복잡하고 더 계산이 힘들어지면 시간차는 더 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얘 공식을 반드시 외워주신다. 선생님도 웬만하면 공식 외우라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외워주셔야 되는 점. 이 공식. 너무 시간차가 벌어져. 아니야 모르는다. 그래서 지금 한번 외워주시고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다시 2학기 수투 배울 때, 적분 배울 때 다시 한번 외우면 조금 더 기억이 오래가고. 그렇지? 그래서 반드시 요번에 기회에 한번 외워주세요. 잊어버리더라도 그게 좋은 거니까. 내 목소리가 그렇게 졸린가? 요즘에 성스러운 아이돌이가 무슨 드라마 하는 것 같던데. 자기 봤다. 성스러운 아이돌. 우리 TV 채널 돌리다 보니까 하던데. 천사가 아이돌이 돼서 아이돌로 환생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그 성스러운 기운이 빗들어서 없던 대머리가 머리가 나오고 알러지 있던 피부가 고쳐지고 막
그런 드라마를 했더라고. 3회까지 했더라고. 내 목소리에도 그런 기운이 있나? 너희들을 잠자게 하는? 그치 윤재야? 너 자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에 네 인스타 사진이 떼져 있을 수도 있어. 협박하면 제대로 수업 들어오고. 역시 이 협박이 녹화되는 거잖아. 지워야 되겠다. 이거 우리 편집해서 올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 선생님 나한테 협박했어요 하고서 이걸 근거제로 자르면 안 돼. 내가 협박한 건 네가 졸았기 때문이야. 자 다음 문제 4번을 보자. 지워도 되겠죠 얘? 4번 문제를 보자. 4번 문제를 보면 3차 함수가 주어져 있다. 우리가 생각할 건 우선 얘를 뭐 해줘야 돼? 인수분해해야 돼. 자,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 3 조립제법 안 해도 되겠네. 자 앞에 있는 거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묶으면 x 플러스 3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거 x 플러스 3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 돼서 마이너스에 x 플러스 1 x 3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럼 얘는 3차이고 최고차항이 음수고 x축과 세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요? 다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지. 우선 얘가 x축과 몇 점에서 만난다? 세점에서 만난다. 하나의 값은 마이너스 3인 거고 또 하나의 값은 마이너스 1, 또 하나의 값은 1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건 요 부분과 요 부분의 값을 계산해야 돼. 근데 어차피 이 부분과 이 부분의 크기는 같아.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값에 2배 하면 되거든.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모를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계산을 해야 되겠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거는 x축보다 아래에 있죠. 그치? 그건 뭐를 붙여야 된다고 했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고.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dx가 돼.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으면 넓이 구하라면 무조건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그냥 정적분 계산하면 되는데 넓이 구하랄 때는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 거기에 플러스에 뭐가 된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양수값이기 때문에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3의 dx가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뒤에 거 보자마자 뭐가 떠오르는 사람 있니? 얘 보면서 정적분해도 살짝 했었는데 마이너스 없으면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얘는 우함수 기함수 이용하면 빨리 풀 수 있다고 했어. 그거 어떻게 이용한다라고 했어? 얘네 두 개 값이 무슨 값이야? 대칭인 거지 y축이. 주어진 범위가 y축 대칭일 때는 우함수 기함수 이용하면 빨리 풀 수가 있다.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얘 값과 얘 값은 같은 값이 나와. 나중에 여러분들 하다 보면 얘 2배 해주면 제 답이 나온다는 거지. 여기는 왜 그런지 이제 보는 거야. 자 얘를 보면은 얘 먼저 계산하자. 얘는 우함수 기함수. 선생님이 기함수의 정적분값은 뭐 된다고 했지? 기함수의 정적분값은 0 된다고 했잖아. 우함수의 정적분값은 0부터 그 범위까지의 2배라고 했고, 우선 기함수 값은 0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기함수는 무슨 차수? 홀수 차수. 우함수는 짝수 차수. 그럼 홀수 차수는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어차피 대칭일 때는 값이 뭐가 나온다는 거야? 0 나온다는 거야. 이해됐어? 양수, 음수만 판단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정적분값 계산하는 거라고. 선생님 만약에 기함수라고 해도
넓이 구하려면 위로 올라가니까 다 마이너스 붙여줘서 양수값으로 바꿔야 돼. 아니 그거는 그래프에서 벌써 음수를 붙일 거냐 양수값이냐를 했잖아. 그 다음에는 그냥 우리는 뭐만 계산하면 돼? 정적분값을 계산하면 된다고. 알겠지? 처음에만 음수값이냐 양수값이냐 해서 부호 결정하고 그 부호가 결정이 끝났다면 그 다음에는 무슨 계산이다? 정적분 계산이다. 그럼 얘 없어지니까 얘는 무슨 값과 같은 거야?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 dx와 같은 값. 그럼 얘는 또다시 뭐와 같다? 2배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 dx와 같은 값이 나온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0부터 1까지의 2배로 바꾸는 거지. 이게 오함수의 풀이니까. 그럼 얘는 2에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3x 0부터 1까지. 그럼 2배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에 0 넣어주면 0. 그럼 얼마? 4가 나오는 거지. 그럼 얘의 답은 얼마라는 얘기야? 8이 나온다. 그럼 왜 그래?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처음부터 얘 값하고 얘 값은 무슨 값이 나온다? 같은 값이 나온다. 너희들이 선생님이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얘 간격이 2라면 얘 간격도 2잖아. 대칭이라는 얘기죠. 그럼 우선 실질적으로 얘를 한번 계산해보면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적분해주면 4분의 1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뭐부터?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4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에서 빼준다. 마이너스 3 넣어주면 4분의 81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9값 4로 통분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에서 빼준다. 마이너스 18 플러스 18 4분의 18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81에서 18 빼면 70, 63 그러므로 얘는 30 마이너스 4분의 64 즉 30 마이너스 4, 1은 4, 4, 6에 24 20이지 쌤도 못해. 그래서 얼마 나와? 4 똑같이 4 나오지. 대칭성 되겠다. 그래서 넓이는 뭐가 된다? 8 된다. 알겠니? 선생님이 여러분들 3차함수 정적분이나 이런 거에서 3차함수 그래프에서 선생님이 특별한 걸 얘기를 안 해줬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3차함수에 대칭성이란 문제가 있어. 그게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변곡점이 생길 때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선 3차함수 그래프도 그려보고 정적분도 계산해보고 한 다음에 익숙해졌을 때 아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렇게 만족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 하면 되는 거고. 자 218페이지 보자. 208번 풀까 209번 풀까? 당연히 209번 풀자고 하겠지. 자, 다음 문제를 봐주시면은 자, 0보다 작은 정수 A에 대하여 곡선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와 X축 및 직선 X는 A로 넓이가 A까지의 A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3분의 19일 때 A의 값을 구하라. 자, 우리는 뭐보다? 0보다 작은 정수 A래요. 그럼 얘를 봤더니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x로 묶어주면 x-3돼.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위로 볼록인 그래프야. x축과 몇 점에서 만나? 2점에서 만나. 하나는 0이고 또 하나는 3인 거. 그쵸? 그런데 0보다 작은